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어제는 개헌 문제로 시끄러웠는데요. 오늘은 대통령의 사과까지 지켜보게 됐습니다. 취임 전후로 일부 자료들에 대해서 최순실 씨에게 의견을 들은 적이 있지만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뒤에는 그만뒀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치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대통령의 사과는 이랬습니다만 야당은 이 정도 대국민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 2부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을 연결합니다.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번 예산국회에서 최순실 예산 샅샅이 뒤져서 삭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연설문 파문, 대통령 사과 문제 등과 함께 관련 내용 질문해 보겠습니다. 3부에서는요. 새누리당 오신환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먼저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자,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최순실 씨인데요. 이는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미리 읽어봤거나 수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2시간쯤 지났네요. 오늘 오후 4시에 박근혜 대통령 이 최순실 씨의 대통령 기록물 사전 열람 의혹과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오늘 굉장히 짧게 했죠. 1분 40초 동안에 476글자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일부 연설문 홍보문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부분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사전에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봤다라는 건 사실상 인정을 했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부분이죠. 그리고 보호자 체제가 완비된 이후엔 그만뒀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 이렇게 다였고요. 네. 기자들 일문일답도 받지 않은 상태였죠. 자, 그럼 오늘 대통령 사과문 어떻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세 가지 점에서 좀 아쉬웠다 이렇게 네네. 말씀드리고 있었어요. 일단은 대통령이 민심 청취를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청와대에 들어갈 때 이 각계 인사 수백 명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공개된 적이 있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대통령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정에 어떤 거를 희망하는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건이 청와대 내부 문건이 밖으로 나갔다. 이거는 좀 상황이 아주 달라지는 거죠.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현실 인식에 좀 이렇게 좀 위중하게 보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것이 2013년 2월 25일입니다. 네. 그런데 당시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허태일 비서실장이 경질이 2월 13일 8월 5일 날 됐어요. 같은 해에 예, 여름이군요. 5개월여 만에 대해서 그 당시 뭐 최담기 비서실장이었다 그래서 언론에서 좀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가 8월 5일 날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번 언론 보도에 나온 거는 최순실 씨 PC에서 발견된 내용이 최종 수정본이 2013년 8월 4일 오후 6시 27분입니다. 하루 전이군요. 예, 하루 전인데 그 다음날 8월 5일 날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이 비서진 개편을 발표를 하죠. 네. 그 비서실장의 김기춘, 정무수석의 박준호, 민정수석의 홍경식, 미래전략수석의 윤창번, 고용복지수석의 최원영 전 수석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는 박근혜 대통령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보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미 최순실이 알았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세 번째 아쉬운 부분은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 보좌 체제가 완비되는 그만뒀다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마 2013년 8월 5일 비서실장 허태일 비서실장 경질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체제로 간 거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데 1년 뒤죠 정확히. 이른바 우리 대북 3대 제안이라고 했던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것이 한국 시각으로 2014년
3월 28일 오후 6시 40분입니다. 네네. 그런데 최 씨에게 파일링트를 전달돼서 그 열어본 것이 그 전날 3월 27일 오후 7시 20분 하루가 빠르게 된 거죠. 네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좀 국민들한테 좀 더 감동을 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죠. 네, 자 어쨌든 사과 4시에 있었고요. 여야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여당은 뭐 충격 당혹함 속에 일단 여당도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문건 유출 반드시 진상규명을 있어야 된다. 객관적이고 신속한 수사작품 보도를 해야 된다. 근데 유승민 의원이 오늘 개인적으로 어디 서강대에서 강연을 했는데 네. 불법 여부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있다. 아하. 이렇게 한마디를 네네. 했고요. 김부겸 의원 역시 국민에 대한 심려와 송군이 있었는데 책임과 대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이죠. 감동적인 사과를 해야 국민이 대통령을 이해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누가 감동을 느끼겠느냐라고 이렇게 좀 일가를 했죠. 네, 자 그리고요 워낙 짧은 사과문 발표였긴 했습니다만 자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참 궁금한데요. 국가기밀 사안인 대통령 연설문 또 다른 뭐 파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사전에 유출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나 언급이 없었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리신 제가 이야기한 대로 네. 그 대통령직이라는 자리에서 민심을 의견을 구할 수는 있습니다. 전화나. 그런데 일단 청와대 내부에서 생성된 문건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되죠. 네. 이거는 관련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대통령 연설은 스피치라이터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초안을 작성을 하면은 그 초안을 잡기 위해서 관련 뭐 수석비서관실이나 이런 곳에서 취업을 하죠. 기본적으로 역대 대통령들이 연설문을 할 때 사실 해당 내각, 정부 해당 부처에서도 사실 그 내용을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 연결고리를 하는 것이 이제 청와대 각 그 분야별 네. 수석비서관이 그 밑에 비서관 있고 행정관 있고 각 정부에서 파견 나간 행정관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보완 과정을 거쳐서 다시 실제 대통령한테 넘기면은 대통령이 이제 필요한 부분을 첨삭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연설문 형태, 활자된 형태로 최순실 씨 손에 들어갔다라는 의혹이 지금 사실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랬겠느냐라는 의문이 남죠. 검찰에서 무슨 수사를 묵시지만 당시 지금 JTBC가 보도한 유출문을 보면요. 네.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의 기록인데 그 당시에 그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지금 한국증권금융 상금감사로 있는 조인근이라는 사람입니다. 어제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그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그분이 제가 이 자리에서 그분한테 의혹의 초점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은 내가 초안으로 쓴 연설문이 내용이 달라져 가지고 나온다. 힘들다라는 이런 사석에서 고민을 토로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지금 또 그런 갈래가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의혹받는 부분이 청와대 지금 제2 부속비서가 맡고 있는 과거 박근혜 국회의원 시절에 보좌관들을 했던 정호성 비서관, 안봉근 비서관이 있죠. 초창기에 당시 이춘상 비서관이라고 그 대선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적도 있었죠. 메시지 담당 보좌관이었는데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검찰 수사에 어떤 좁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국민들도 난감한 이 사안 길게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